안녕하십니까. 내과 전문의 한인권입니다. 오늘은요, 갑상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갑상선 많이 들어보셨죠? 요 목에 있는 거요. 그런데 이 갑상선이요,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서 생각보다 많은 괴로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, 이상하게 내가 그 섬유질 이런 것도 잘 먹고 있는데 변비가 돼 있을 경우가 있죠. 그럴 때 아무도 생각을 못 합니다. 근데 갑자기 많이 먹지도 않는데 살이 쪄가고 체중이 늘어나고 몸도 좀 붓는 것 같고 이런 경우가 있죠. 그리고요, 겨울은 내가 내복도 안 입고 아주 정말 굉장히 추위를 잘 탔던 사람인데 이상하게 내복을 입어야만 되고 추위가 더 금년에 겨울은 못 견디게 추운 경우가 있었죠. 이런 것들을 그냥 내가 좀 건강이 이상해졌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. 반드시 이럴 경우에는 갑상선 기능 검사를 해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인가 아닌가를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. 여러분들, 아무 이유도 없는데 밥도 잘 먹었는데 설사가 막 하루에 7번, 8번 설사를 하고, 그런데 완전히 물 같지도 않으면서 또 어떨 때는 체중이 이유 없이 빠지고, 많이 먹는데도 이유 없이 한 달에 한 2kg 정도 빠지고, 한 6개월 사이에 자기 몸무게 한 10% 이상이 빠지고 막 이런 경우가 있죠. 이럴 때 물론 겁을 나야죠.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상하다, 이거 검사해보면 암인가 다 뒤져봤는데도 암이 없어요. 이거 괜찮구나, 다행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. 어떨 때는 막 심장이 뛰는 경우가 있어요. 맥박이 뛰어요. 그래서 심장 전문의한테 가야지. 가서 심장 전문의한테 가서 청진기도 들어보고 맥박이 들어보니까 한 120번 정도 해서 맥박은 빠르지만 이럴 경우도 있으니까 한번 심전도도 찍어보고 그냥 운동부하 검사도 해보고 했는데 다 이상이 없어요. 그래서 괜찮습니다. 그러면 정말 괜찮은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죠. 어떨 때는 여성분이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월경량이 줄어드는 겁니다. 어떨 때는 월경을 안 하는 달도 있고요. 그래가지고 이상하다. 임신됐나? 임신한 적이 없고 이유가 없는데 하면서 걱정스러운 경우도 있죠. 이러한 경우에는요, 반드시 또 잊지 말고 검사해야 될 것이 갑상선 기능 검사입니다. 피검사를 통해서 이것을 하게 되면은요,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했던 그런 모든 증상들이 다 나타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요, 갑상선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겠는데요. 지금까지 대표적인 얘기 드린 것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그다음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 두 가지를 얘기 드렸던 것이었어요. 그런데 이런 증상이 있다고 다 그 병이라는 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려요. 요즘에 무슨 증상이 있으면 의사한테도 가보지 않고 그냥 어디 탁탁탁 딱 찍으면 어디 딱 들어가서 딱 찍으면 쫙 나오죠. 그러면 내가 이 병이 뭔가? 이거 치료는 뭐지?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내과 전문의한테 와가지고 이제 그럽니다. 선생님, 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인데요. 그 신지로이드 반대되는 거, PTU, 메티마졸 이 약 2알씩 3번 먹게 해주세요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. 그건 찾아가지고요. 핸드폰에서 찾아가지고. 그런데 절대 그렇게 진단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. 증상은 여러 가지가 겹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괴로운 증상을 가지고 병을 찾아가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잘못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최소한 자기가 믿을 만한 의사를 찾아가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임상적인 전문 영역, 또 임상적인 전문 경험 능력, 또 그분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치료하시는 의사인가를 찾아가지고 그런 분을 만나서 그분과 상의를 하고 내 증상을 이상이 있다 없다, 병이 있다 없다를 얘기하셔야지요. 그렇지 않으면 큰 코를 다치시고 아주 병을 더 키울 수가 있고 잘못된 처방으로 더 병이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오늘 갑상선을 집중하겠는데요. 먼저 갑상선의 그림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우선 처음 갑상선 그림을 좀 보여주시죠. 자, 보겠습니다. 자, 지금 나와 있는 그림에 여성분이 이렇게 나와 있죠. 여성분이 나와 있는데 이 여성분이 바로 목에
우리 그 아담 세플이라 그래서 여기 톡 튀어나온 그 우리 연골이죠. 그 바로 밑에 빨간 분홍색 빛에 지금 이제 갑상선이 보이게 되죠. 좌측에 우측에 옆이 하나씩 있고 가운데 목 부분이 연결이 되어 있는 여기가 이제 갑상선이죠. 요 갑상선 바로 밑에는 기관지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 슬라이드를 좀 볼까요? 좀 깊이 들어가 봤습니다. 자, 깊이 들어가 보면 여기에서 보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연골 바로 밑에 갑상선이 이렇게 좀 불구스름하게 이제 막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모양이 돼 있죠. 그래서 피라미달 로브, 뭐 라이트 로브, 레프트 로브, 뭐 목 부분 뭐 이렇게 영어로 써 있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좀 잘난 체 하느라고 영어 좀 써 있는 거를 이렇게 좀 했습니다. 그런데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갑상선은 좌엽과 우엽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고요. 이 좌엽과 우엽에 형태학적으로 질병을 생기는 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.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죠.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. 자세하게 얘기하려면 지금 시간이 가고 또 여러분들 그거 설명하면 에이 이거 재미없어. 이거 그냥 또 튜브 끄고 딴 데로 갑니다. 자, 채널 고정하시고요. 그냥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. 갑상선 암과 갑상선 결절이 있습니다. 갑상선은 여기지만 요 갑상선은 붙어있는 4개의 부갑상선이 있거든요. 여기에도 형태학적인 변화가 있는데 보통 선형이 제일 많죠. 갑상선, 부갑상선 끝에 부갑상선 선종, 부갑상선 선종이라고 그러는데 그 부갑상선 선종을 이제 또 형태학적으로 이렇게 질병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갑상선에 2개, 부갑상선에 하나 이렇게 3가지의 형태학적인 질병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. 자, 암이라 그러면 누구나 다 겁을 내죠. 여러분들, 갑상선 암은 진짜 여러분들 일본에서는 이것을 치료하지 말고 수술하지 말고 그냥 놔둬도 일평생 자기가 살아가는 일생에 영향력을 주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또 서양에서는 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제가 한국적인 의료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. 왜냐하면 이거는 서양 의학도 받아들이고 동양 의학도 받아들이고 우리가 또 남이 생각지 못했던 그런 어떤 영적인 상태, 스피리추얼 그런 그 스테이투스 이런 상태까지도 포함해서 토탈 케어, 전적인 그 환자 치료하는 것들이 이제 한국형 의학에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학문 중에 하나거든요. 그래서 이 갑상선 암은요, 제가 지금 가이드라인을 드리겠습니다. 우선 크기가 1cm보다 작든지 아니면 모양이 그 갑상선 암일지라도 그 주변이 아주 또렷하게 경계가 되어 있든지 또 그 형태학적으로 그렇게 안에 무슨 그 미세 이제 칼슘이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이 많지 않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두고 봐도 되는데 그냥 두고 본다 그래서 평생 놔두는 것이 아닙니다. 그 일본 사람들도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갑상선 암은요, 두고 보는 경우가 있지만 이 두고 보는 이것이 자기가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음 진단을 받았던 그 병원에서 이 갑상선 암이 앞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1년 후에 어떻게 변하는지 2년 후에 어떻게 변하는지 10년 후에 어떻게 변하는지 그 의사가 판정하면서 논의하면서 지켜보자는 의미지 그냥 이 갑상선 암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놔둬도 된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. 이런 깊이 있는 내용을 일반인들은 잘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야, 누가 갑상선은 일본에서는 이거 치료도 안 한대. 왜 날 보고 치료하라 그래? 아, 웃기네. 그 자기네들 병원에 돈 벌라 그러지. 이런 식으로 취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. 특히 갑상선 암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갑상선 지금 제가 모양 보여드렸지 않았습니까? 그 갑상선의 모양처럼 그 경계를 넘어서는 갑상선이 있으면 이건 반드시 수술을 하고 또 전이성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게 또 혈관이 갑상선 안에 혈관이 또 흐르고 있거든요. 그 혈관이 갑상선 암을 통과한다든지 혈관벽을 침투를 했다든지 그런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을 하거나 또 전이성 여부를 보고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를 받든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. 생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내 하나밖에 없는 생명, 이것을 잘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다루는 전문 의사와 반드시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AI, 인공지능을 이용을 하고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러지만 마지막 판단은 AI 인공 로봇에게 맡길 수 없는 것이 의료 진단입니다.
의학적인 진단입니다. 왜냐하면 잘못됐을 경우에 기계나 이런 것들은 잘못되면 부수고 다시 만들면 돼요. 그러나 생명은 다시 죽인 다음에 다시 살립니까? 못 살리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. 그 한 번 있는 그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기 위해서는 이 생명을 다루는 정말 진지하고 그런 영성도 가지고 있고 지식적으로도 충분하고 임상 경험도 충분한 의사와 함께 자기의 건강을 상담하고 논의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. 내가 저 사람 불친절해, 난 저 마음 안 들어, 내가 찾아보겠어 하고 내가 어떤 인터넷을 찾아보고 하는 것도 상식을 가지는 것은 좋지만 마지막 내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가인 전문의사에게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갑상선암을 다시 말씀드리면 그 전문의사가 있습니다. 그 전문의사와 함께 갑상선암을 수술해야 될지, 물론 이 갑상선암이라 그러면 다른 암보다도 안심은 좀 해도 됩니다. 이런 평균적인 수준을 보거나 평균적인 수명을 보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훨씬 다른 암보다 오래 살고 평생 일평생 자기 생명에 이상이 없이 살 수도 있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갑상선암은 다른 암보다 훨씬 안심을 할 수도 있지만, 그러나 내 지식대로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끌고 가면 안 된다는 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갑상선암은 다른 암보다도 좀 안심은 할 수 있지만 내가 지금 놔둬도 되는 상태인지 또 수술을 해야 되는 상태인지 아니면 방사선 동요원소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태인지를 아시고 접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두 번째, 갑상선 결절이 있습니다. 이 갑상선 결절은요, 정말 참 여러 가지 논의가 더 많습니다. 수술을 해야 된다, 안 해야 된다, 1cm 이상은 띄어야 된다, 뭐 그 전까지는 괜찮다, 뭐 1년 동안 변화가 없으면 안 된다, 1년 동안 0.3mm가 커졌는데 어떡할 것이냐, 와, 논의 많아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것도 물론 전문가한테 상의해서 수술을 맡기시는 것이 되겠지만, 요즘에는 그 세 번째 슬라이드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세 번째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지금 세 번째 슬라이드의 그림에 이게 나오는 것인데요. 이게 지금 커져 있는 갑상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. 이게 어떨 때는요, 이게 커질 때는 목에 이만한 덩어리로 이제 나타나기도 합니다. 그래서 그냥 어떨 때는 여성이 이걸 좀 가리려고 뭐 스카프 이렇게 메고 해가지고 병은 점점 더 커지고 병원에 가지는 않고 뭐 이거 별거 아니겠지 하고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, 이 결절이나 비대가 돼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얼마든지 여기 피부에서 바로 들어가면 뭐 얼마 안 있어서 갑상선에 도달할 수 있고 그 결절이라든지 비대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고주파로 얼마든지 쉽게 지지고 없앨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자라면 암으로 변할 수도 있는 찬스가 있기 때문에 또 모양적으로도 나쁜 것들을 교정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이것을 밖에서 주사기 하나 바늘로 집어넣어 가지고 고주파로 가열을 해서 치료를 해가지고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 있습니다. 저도 이것을 잘합니다. 저랑 상의하실 분은 꼭 하십시오. 자, 우리가 갑상선의 형태학적인 질병을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. 갑상선 두 가지, 암하고 결절을 말씀을 드렸고요. 부갑상선은 제가 간단히 얘기하게 드리겠습니다. 이것은 많지도 않고 사실 이 부갑상선은 이제 선종이라고 하는 아데노마, 이런 기능성 문제가 될 경우에만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, 이거는 혈중의 칼슘이 굉장히 높아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막 손이 뒤틀리기도 하고 이상하게 쥐난 것도 아닌데 이게 풀리지 않고 막 그냥 혈압을 재면은 여기다 보면 그냥 막 그냥 손이 뒤틀리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. 이럴 경우가 이제 칼슘이 높아지고 부갑상선 호르몬이 굉장히 높은 그런 이 부갑상 선종이 있을 경우에 나타나는 증상들인데요. 막 그냥 얼굴 찌르 막 그냥 트위스트를 하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. 이런 경우에는 요건 반드시 수술해서 제거도 하지만 진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피 검사도 물론 하겠지만 그런 것을 알아보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있습니다. 세 가지 지금 형태학적인 질환을 말씀드렸습니다. 자, 여러분, 제가 이 의사를 하면서 잊어먹을 수 없는 환자분들이 계세요. 그런 분이, 그 중에 한 분을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. 이분은 그 홍콩에 살고 있는 교포분이세요. 그런데 언제 한번 제가 그 신문에 어떤 글을 냈냐면, 제가 이제 갱년기, 폐경기,
폐경, 골다공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송도 많이 나가고 신문도 많이 냈거든요. 근데 거기 한인신문을 보고 어떻게 들었는지 자기가 34살밖에 안 됐는데 월경이 없어진 거예요. 그래갖고 이분이 그냥 찾아왔어요. 그때가 한 6월인가 여름에 더운 날이었는데 이분은 그냥 스카프를 이렇게 메고 굉장히 말랐어요. 그 마른 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홍콩에서 신문을 보고 왔다 그래서 깜짝 놀랐죠. 외국에서 이제 왔으니까는요. 그래서 자기가 병원마다 다 가봤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처음에는 이제 설사를 해가지고 대장에 이상이 나가갖고 뭐 내시경도 해보고 뭐 대장 내시경도 해보고 뭐 장 그 하는 전문 의사에서 다 뒤져봤는데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. 근데 하루에 설사는 7번, 8번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체중이 빠지니까 이거 설사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. 그래서 설사를 안 하게 하는 약만 계속 먹고 있고 그런데도 어떨 때는 뭐 듣는 거 같다가 안 듣는 거 같다가 막 이랬다는 거예요. 그것만도 괜찮은데 굉장히 가슴이 뛴대요. 땀이 많이 나고. 그래서 막 그냥 심장이 막 뛰고 그래서 심장 의사한테 갔다는 거예요. 그래서 갔더니 심장 의사가 딱 들어보고 뭐 하더니 검사 다 했더니 뭐 이상 없어요. 다 괜찮아요. 그랬더니 마지막 그 병원에서 그 제일 돈도 많이 들었는데 그 병원에서 가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를 정신과로 보내더래요. 정신이 이상이 있어서 다 이런 증세가 날 수 있으니까 글로 가십시오. 그러다가 또 보니까는 월경까지 안 나온다는 거예요. 몸무게는 계속 줄어들고 설사는 계속 나오고 심장은 막 뛰고 잠도 못 자고 그냥 근육도 부들부들 떨리고 그러다가 이제 월경까지 없으니까 이건 진짜 죽을 병에 걸렸구나 했는데 그러다가 제 그 신문 기사를 보고 그래서 그냥 그 다음 날도 이제 달려왔다는 거예요. 제가 그 당시만 해도 의사 그 잘 나갈 때 여러분들 그 외래 그 접수를 하는데 저한테 그 접수하려면 한 2년, 3년 기다려야 됐어요. 그렇게 이제 길게 이제 기다린 그런 시기였는데, 뭐 외국에서 왔으니까 어떻게 해도 급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저한테 와서, 뭐 그럼 빨리 잠깐 응급으로 보자고 그래갖고 제가 다시 봤는데, 아까 말씀드린 그 이거 좀 풀어보세요 하고서 딱 풀는데 여기 이만큼 혹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분은 제가 그냥 이 망치 가지고 툭툭 쳐보니까 막 팔이 이렇게 치면 도것도 이렇게 반응하거든요. 툭 치면. 근데 이분이 이렇게 반응해요. 이렇게 반응해요. 그래가지고, 이분은 뭐 보나마나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구나. 그래갖고 그 설명을 다 드려봤더니 그대로 다 맞아요. 그래서 피 검사를 했는데, 뭐 보통 우리 T3, 그때는 뭐 프리 T4, 자유 T4, TSH였는데, TSH는 0.01에서 막 그냥 저하로 가고, T3가 20몇씩, 너무너무 1.3이가 정상인데, 막 너무너무 높은 그런 상황이었어요. 막 그 검사실에서 이거에 상한선이 안 나왔고 다시 그 희석을 해가지고 또 2번 희석을 해갖고 할 정도로 갑상선이 높아져 있었어요. 이분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였어요.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뭐 그 즉시 요즘에는 뭐 몇 시간만 지나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편한 시기가 됐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한 2, 3일 더 걸렸거든요. 그래서 며칠 후에 그때 다시 홍콩에서 다시 왔어요. 와가지고 제가 근데 그걸 뭐 너무 또렷이 봤기 때문에 그때부터 약을 드렸어요. 3일, 일주일 약을 드리면서 이 약을 먹으시고요. 그러고서 좀 편해지실 거예요. 그래서 적절한 약을 이제 드리고 나서 3일 후에 결과 나오는 그때 보세요. 그러고서 이제 딱 3일 후에 왔는데 그 다음에 3일 후에 제가 아주 그냥 선물을 이만큼 들고 오셨어요. 이만큼 들고 오셨어요. 제가 준 약을 먹고 하루 그날 저녁부터 뭐 그 다음부터 이상이 없이 했는데 못 자던 잠도 잤게 되고 그 다음날 모든 증상이 없어질 정도로 너무너무 세상에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는가 하고 편했다는 거예요. 그 약 2-3번 먹고 나서 벌써 그럴 정도로 이제 빨리 이제 좋아졌던 경험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분은요, 홍콩에서 저한테 그동안 한 3년 동안 계속 다녔어요. 근데 그때 제가 약을 완전히 끊을 때까지도 됐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완전히 환자분을 살린 적이 있었는데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이 조그만 목에 있는 기관에서 만들어내는 호르몬이지만 다 전체 우리 몸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. 그래서 심장을 빠르게 하는 작용도 있고 장 기능을 활동시켜서 설사를 만들게 하기도 하고요.
또 어떨 때는 뭐 정말 그러니까 맥박도 빠르고 혈압도 물론 올리게 되고요. 물론 아주 굉장히 예민해서 잠도 못 오게끔 하지만 머리를 굉장히 빨리 돌리게 하기도 하고 땀도 막 흘리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을 다 만들어내기도 합니다. 그 대신 이 호르몬이 안 만들어지게 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되죠. 그럴 때는 이제 변비가 생기기도 하고 체중이 갑상선 항진증 때는 쭉 줄어들지만 기능 저하 때는 또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요. 또 이렇게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는 그레이브스라 그래서 이게 눈도 확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. 갑상선 독성이라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. 기능 항진증일 때는 이제 몸이 이렇게 뚱뚱해지고 뭐 누르면 안 들어가는 그런 부종도 생기게 되고 막 그런 증세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너무 많이 나타나는 거죠. 기능 항진증일 때는 이 월경이 없어지기도 하고 월경량이 줄기도 하지만 기능 저하증일 때는 월경량이 굉장히 많아집니다. 패드를 몇 배, 두 배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런 여러 가지 증세들이 다 관여되는 게 갑상선 호르몬입니다.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전문가에 의해서 특히 이제 내분비 전문 의사들이 잘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함께 논의하시면 되고요. 물론 심장이 이상이 있을 때는 심장 전문의하고 상의하셔야 되고 또 소화기 이상이 있을 때는 소화기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만 또 이런 면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. 그래서 이제 이 갑상선 질환은요. 치료가 약물 치료도 있고 방사선 동요원소 치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술하는 치료도 있고 요즘에 가서는 이 고주파 치료로 갑상선을 없앨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. 여러분, 갑상선의 형태학적인 질환을 말씀을 드렸고 갑상선의 기능적인 질환을 말씀을 드렸습니다. 여러분들 이 여러 가지 증상을 진단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것을 조금은 좀 느끼셨죠?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점점 이제 뉴스 메디어도 많이 이제 SNS도 발달되고 그래서 내가 편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쉬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. 그럴 때일수록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. 그럴 때일수록 나를 겸손히 좀 낮추시고 좀 전문가와 함께 상의하는 그런 생활 패턴을 가지셔야 됩니다. 내가 찾아보는 증세, 내가 찾아보는 진단, 내가 찾아보는 치료, 물론 의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때가 있고 잘못 얘기할 때가 있고 뭐 이렇게 바쁘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내가 신빙성을 갖는 SNS를 찾아보고 내가 해결하겠다. 그것이 더 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하나밖에 없는 생명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를 하고 또 나에게 관심을 가져줄 수 있도록 그분과 좋은 관계를 맺어지면서 또 여러분들의 건강한 생활을 잘 영위하시기를 바라고 풍요로운 생활을 여러분께서 잘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.